깔끔한 손맛을 자랑하는 전진주의 푸짐한 한상. 고소한 들깨가루를 가득 넣어 진하게 끓여냈다. 얼큰한 순두부와는 또 다른 매력인 들깨 순두부찌개부터 밥상에 없으면 섭섭한 국민 반찬. 자꾸만 손이 가는 매콤 짭조름한 무말랭이 진미채 무침까지. 요리계의 만능 살림꾼 전진주 요리연구가의 황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주입니다. 어서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자, 이번 한 주 전진주 선생님에게 맛내기 요리 비결 배워볼 시간인데요. 오늘 들깨 순두부와 밑반찬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순두부 은근히 맛내기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나가서 먹으면 참 맛있는데 네. 나는 왜 그 맛이 안 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들깨가루를 넣어서 속도 편안하고 구수하고 맛있는 들깨 순두부찌개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반찬거리 걱정 많으시니까 맛있게 무말랭이 진미채 무침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시기에 이 보글보글 끓는 찌개만큼 반가운 메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밥맛이 좋아지는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들깨 순두부찌개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순두부찌개도 어려운데 들깨 순두부찌개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도 만만하게 해보실 수 있거든요. 네. 먼저 순두부 준비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순두부를 맨 마지막에 넣으니까 이대로 두셨다가 마지막에 하시는데 이 과정이 하나 필요해요. 이 순두부를 잘라서 통에다 미리 담아 놓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순두부 이제 찌개가 간도 물러지지 않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을 준비하셔서 이 통에다가 네. 이렇게 먼저 담아주세요. 뭐 소금 뿌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네네, 안 그렇고 그냥 이렇게 담아놓고 칼로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이렇게 해서 총 6등분이죠. 이 정도만 잘라서 이렇게 잠시 놔두시면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 네. 이 순두부가 맛있게 물이 빠져요. 그러면은 찌개도 안 싱거워지고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됩니다. 소금을 굳이 안 뿌려도 네네네. 빠지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그리고 왜 그 순두부는 네. 으깨지니까 많이 자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많이 잘라놔도 상관없나요? 네, 이 정도는 잘라도 이렇게 얌전하게 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네. 이렇게 준비해서 잠깐 물 빠지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되게 간단해요, 오늘.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버섯이 있어요. 네. 버섯은 제가 반으로 잘라서 자르기 쉽게 해서 한 3등분 정도 할게요. 아, 그렇게 이렇게 큼직하게 해서-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렇게 3등분 해서 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납작. 납작납작. 한 입 크기로.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한 0.5cm 정도로. 더 얇아도 돼요. 지금 그 두께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렇게 잘라주시고 집에 그냥 갖고 있는 팽이버섯, 뭐 느타리버섯 있으면 그거 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버섯은 참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있고. 네, 그리고 칼로리도 칼로리도 높지 않고. 작고, 네, 그리고 포만감도 되게 좋고요. 맞습니다. 몸에도 향도 좋고. 네, 그래서 아주 좋아요. 여기 담아주시고.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슈퍼푸드. 맞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네. 꽁지는 지금은 이제 부드러운 찌개라서 요건 나중에 찌개 끓이실 때 넣으시면 되겠고요. 네. 버섯은 이렇게 손으로 톡톡 쳐서 먼지, 이 안에 있는 먼지 털어내 주시고 이렇게 반 잘라서 썰어주시면 돼요. 아, 요건 좀 작게 써네요. 네. 표고
표고버섯은 왜 작게 써냐면 향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나오라고. 네, 너무 크면 그 향이 너무 진해지니까 아. 조금 작게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썰어줄게요. 양파도 반 정도 잘라서 요거는 이제 약간 송송 썰어줄게요. 약간 두꺼운 다 좀 비슷한 사이즈로 써신 것 네, 같아요. 이제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진짜 국이나 찌개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대파랑 홍고추도 썰어줄게요. 이렇게 잠시만요. 요거는 어슷 썰어도 되고 동그랗게 썰어도 돼요. 네. 동환 씨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어슷한 거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어슷 썰을게요. 이게 다 취향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대파가 햇빛을 잘 받고 잘 자라가지고 비타민 D도 되게 대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 먹을 때 대파 꼭 넣으라는 게 비타민 D 보충이 좀 돼요. 그래서 라면 먹을 때는 또 특히 대파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도 송송 썰어주시면 됩니다. 재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진 않거든요. 오늘 그러면 들깨니까 하얀 순두부인가요? 그렇죠. 빨갛지 않고요. 오. 하얗게 끓일 거고요. 재료 손질 다 하고 해놓으면은 되게 맛있습니다. 식당에서 먹은 하얀 순두부는 이렇게 재료가 많지 않은데 안에 근데 그게 이제 끓여져 있어서 그렇지 아마 보시면은 자세히 많이 있는 자세히 거구나. 보면은 이 정도는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꽁지를 이렇게 자르면 끝에가 너무 작아지니까 세워서 이 정도로 자르면 비슷한 크기가 되거든요. 네. 제가 오늘 들깨를 넣었잖아요. 예. 그 들깨하고 찹쌀가루하고 미리 먼저 조금 개어놔 주시면 훨씬 오. 맛있게 되거든요. 아, 이걸 또 개워 놓는군요. 네. 들깨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보통은 나중에 그냥 들깨가루 푹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물에다가 조금 개어놨다가 하면은 되게 국물이 진해지고 구수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몽글몽글한 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풀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달걀도 미리 좀 풀어놓고 저는 이제 통으로 안 넣고 풀어서 살짝 얹을 거거든요. 네. 만약에 나는 푸는 거 절대 싫다. 그러면 그냥 사람 수대로 하나씩 얹어서 끓이셔도 괜찮아요. 순두부는 사실 그 풀지 않은 달걀이 네. 들어가는 게 좀 네. 크게 막힌데 저는 이게 또 들깨니까. 네, 살짝 부드럽게 풀어서 네. 살짝만 익혀주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할 게 이제 육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육수인가요? 멸치하고 다시마, 아. 네, 이런 거 기본 육수 있죠. 네네. 표고버섯 있으면 표고버섯도 괜찮고 일단 멸치하고 다시마 육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끓여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면 기름은 순두부찌개라서 많이는 안 하고 살짝만 넣어서 이게 또 빨간 순두부찌개는 기름을 많이 넣는 게 또 이게 네, 기름, 고추 기름을 내야 되죠. 그럴 때는 그 고추를 고추기름 때문에 볶아서. 많이 네. 넣는구나. 그리고 요거는 양파를 양파 먼저 볶네요. 네, 왜냐면 이제 기름을 많이 안 넣어야 되니까 수분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고기를 좀 볶아줄게요. 어느 부위죠? 요거 소고기는 국거리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네. 지방이 없는 부위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요즘에는 다 건강 생각하셔서 돼지고기도 지방 없는 앞다리 뒷다리가 인기가 많대요. 네, 그래서 고기도 충분히 볶아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볶고 제가 버섯도 볶아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성질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막 빨리 하고 싶으니까 고기가 익기 전에 버섯을 듬뿍 넣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피에서 이렇게 버섯에 핏물이 들어가면 누린내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이 고기의 핏물은 다 가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겉면이 이렇게 색깔이 변할 때까지는 조금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이거 핏기가 완전히 익혀줘야 되네요. 네, 거의 완전히 익다시피 이렇게 핏기가 없을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신 다음에요. 네. 버섯도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버섯이 이제 들어가면 수분이 또 생기거든요.
요즘에 그 마트에 가면 순두부 양념이라고 팔아가지고 네. 물에다가 그 양념 넣고 그냥 재료 한꺼번에 때려 넣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도 약간 재료들을 이렇게 볶아주는 과정이 있으면 더 맛있어지거든요. 훨씬 맛있습니다. 요즘에 밀키트라고 해서 재료들이 다 들어있고 내가 끓이기만 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조금 복잡하게 써있는 밀키트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최대한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맛을 좀 잘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되게 벌써 이제 빡빡해졌죠. 근데 네. 이제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볶아주시면 이 채소의 맛이 좀 더 깊어지거든요. 들기름이다. 그러니까 센 불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죠.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육수를 부어주시면 돼요. 육수, 멸치 다시마 육수. 네, 이제 냄비에 맞게 저는 3컵 정도 준비했는데 네. 네, 야, 이거 냄비가 작으면 봐서 이미 굉장히 그 개운하고 시원한 냄새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소끔 끓여주실 때 이제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 이건 액젓이에요. 근데 요 까나리 액젓을 살짝 넣으시면 훨씬 맛이 깊은 맛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액젓 살짝. 선생님, 그리고 요리할 때 네. 제가 멸치 액젓을 실수를 했는데 네. 까나리 대신 멸치를 넣었더니 더 비리더라고요. 약간 비린 맛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멸치가. 오히려? 네네. 그리고 국간장은 봐가면서 넣을게요. 네. 또 혹시 간이 모자라면 소금으로 간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까나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들깨 국물을 넣을 건데 네. 사실은 이제 들깨 국물을 오래 끓일수록 약간 쩐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끓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해서 살짝 끓어오를 때 들깨 국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깨 국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완전 뽀얀 느낌보다는 약간 그 장국 느낌도 좀.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 소끔 딱 끓어오르면 그때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우. 네. 이러면 저는 파가 익는 게 좋아서 먼저 파를 깔을게요. 파가 먼저 들어가네요. 네. 회가 조금 설 익은 것보다 다 익은 게 더 요거는 맛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순두부 물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소금을 안 뿌려도 나오네요. 네, 그럼요. 자기 몸에서 물이 쭉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순두부찌개 할 때 순두부만 넣으면 맛이 없었나. 네, 자꾸 이제 싱거워지고 그 맛이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 또 간을 맞추게 되고 이러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뭐 다 깨지고.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예쁘게 올려줬죠? 그리고 청양고추도 이때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놓고 식탁에 가기 직전에 이제 계란물을, 달걀물을 이렇게 뿌려서 같이 가요. 네. 오. 이렇게. 눈으로 먹는 음식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뚝배기이기 때문에 계란물이 아주 부드럽게 익거든요. 네. 그래서 요대로 식탁에 올려서 떠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깨 순두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들깨 순두부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두부는 포장된 채로 2등분하고 통에 담아 6등분한 뒤 물기를 빼내주세요. 새송이 버섯은 편 썰어주고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2등분에 편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어슷 썰어주세요. 풋고추와 홍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어슷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들깨가루, 찹쌀가루, 물을 섞어 들깨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달걀도 풀어줍니다. 달군 뚝배기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파를 볶다가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익으면 새송이 버섯, 표고버섯을 넣고 볶다가 들기름을 둘러줍니다. 여기에 멸치 밑국물, 다진 마늘, 까나리 액젓, 국간장, 들깨국물을 넣고 뚜껑 덮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와 순두부, 풋고추, 홍고추를 넣은 뒤 달걀물을 두르면 들깨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